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3일에 마무리된 제352회 정례회를 총결산해보는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의 박태희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김미숙 도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의 김경호 도의원도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끝으로 변함없이 윤종열 서울경제신문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이 네 분 모처럼 만에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번 정례회 총 결산해보는 시간 또 기대를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에 걸쳐 열린 제352회 정례회. 이번 회기 동안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조례안과 건의안 등 91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5분 발언과 도정 질의 등을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안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에 대한 안건과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제352회 정례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정례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상반기 일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번 정례회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제352회 정례회는 그 8일 날을 오픈을 해가지고 23일 날까지 12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회기 중에는 그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그 11명의 도의원들의 어떤 도정 질의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조례 안건에 대한 그러니까 건의안에 대한 91건이 그 문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예. 자, 91개 안건이 처리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휴일 제외하니까 이제 16일이지만 12일이 되는 것이고. 자, 도의회가 이제 그런데 정례회를 하기 전에 또 특별한 행사를 좀 가졌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운동을 하셨던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가 6.25가 발생한 지 71주년 되는 해고 지난해가 7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해 70주년 되는 해에 한국 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전 세계 인구 한 1억 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 그 운동을 시작했었는데요. 네네. 코로나19 여파로 이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많이 전개되지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서명 운동이었고요. 저희 경기도의회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그 김미숙 의원님이나 김경호 의원님 포함해서 142명의 전원이 이 서명운동의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나 또 그 판문점 등이 우리 그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화해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평화의 중심에서 앞으로 그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운동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이 됐는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예전처럼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김경호 의원께서 또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관련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를 또 자국 내 그 영토인 것처럼 표기를 했더라고. 이 부분 또 강력하게 삭제를 촉구를 하셨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정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거기서 지도에서 이제 우리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한 지 그러니까 살짝 지웠는데요. 그 살짝 지운 걸 이렇게 키워보면 확대해 보면 거기에 또 뿌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이라도 하자라는 이제 주장을 350회 정례 1차 본회의에 앞서서 우리 전체 도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한 거죠. 결의를 한 거죠. 경기도의회는 도쿄올림픽 시대에 독도표기 삭제를
자, 일본 정부는 즉각 올림픽 지도에서 속도 표기를 삭제하라! 이 지금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지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본은 강력하게 지금 밀고 가는 형국인데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자 이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독도는 참 끝까지 이렇게 일본이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좀 제대로 처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김민숙 의원께서는 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이번에 정례의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지방자치법 30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최초로 이뤄졌고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네네. 경기도의회도 30년 세월 동안 지방의회의 대표주자로서 중앙정부의 갈등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그 정신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그 전국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사권 독립도 되고 있고 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그렇죠. 이제 확보했습니다. 네네. 법률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아마도 30주년 맞이하는 올해 다시 출발점에 서서 그 후속 조치가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죠. 올해 공포가 됐고 이제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된 그런 의미 있는 또 일정이 있었고요. 앞으로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님 이번 정례와 다른 정례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예, 특징을 좀 352의 정례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켰다 이렇게 예.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 회계연도 결산이라든가 예비비 지출뿐만 아니라 안건 심사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뭐 시간을 퇴근 시간을 소위 말해서 6시 오후 6시 퇴근 시간을 해서 자정까지 가는 심사를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이 전국 상황도 있고 해서 6시 이전에 모두 이제 끝내줬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공무원들의 어떤 심사 그 상임위에 열리게 되면 보통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장급 이상들만 출석을 해가지고 네. 핵심적인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고요. 네.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도 굉장히 그 코로나 여파의 심사를 해서 굉장히 단축된 운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임위에서 심사해온 것 같아 보통 본회의에 또 이제 심사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건별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면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를 줄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잘 지킨 그런 정리였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예.